자, 안녕하십니까. 최원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저는요, 고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 저희 학원에서 이루어질 수업에 대해서 제가 좀 간략하게 소개하는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잘 들어봐 주시고요. 어머님 아이들 공부시키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얼마 있으면 이제 기말고사가 끝납니다. 그 아이들 기말고사 끝나면 이제 성적 나올 텐데, 자,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 성적이 100점을 받았습니다. 자, 그럼 어머님들 기분 좋으시겠죠? 좋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100점 받았어. 이야호!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100점이라는 성적이 그럼 2학기 때, 때론 고2, 고3 때도 유지가 될지에 대해서 그렇죠. 불안해 하실 수도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00점 받은 건 좋은데 계속 유지가 될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때론 이런 분들 계시겠죠. 아이가 2등급을 받았습니다. 2등급을 딱 받으면 어머님 아이한테 물어보는 게 이거죠. 1등급은 몇 점까지야? 이렇게 물어보시고 아이가 한 문제, 때론 두 문제로 1등급 못 받으면 그렇죠. 화가 나시겠죠. 우라가 터지시겠죠. 자,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이가 공부를 잘해도 어머님들 불안하실 거고 생각보다 성적이 안 나오면 화나신다는 거 저 그거 압니다. 그래서 제가 여름방학 때 수업하는 목적 말씀드리는 이유는 불안감 없애드리고 싶고요. 화나는 일 생기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제가 여름방학 때 어떤 수업을 어떻게 할지를 제가 말씀드리는 시간이니까 한번 잘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의 약속, 과학만큼은 제가 불안감, 화나는 일 절대 없게 만들어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을 강조하려고 제가 서두에 이 얘기를 좀 했습니다. 자, 저희 학원에서 이루어지는 고등학교 1학년 대상의 수업은요, 크게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세 가지 형태. 자, 첫 번째는 통합과학 2정규반이라고 해서, 그렇죠. 내신 대비, 내신 준비하는 반을 하나 만들었고요. 편성을 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자, 물리학, 화학 제가 특강반이라고 해서 사회라고, 방학 특강만 하는 반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요, 물리화학 정규반이라고 해서 지금부터 이제 계속해서 선행해 나가는 반을 하나 만들까 계획 중입니다. 만들 겁니다. 결론. 자, 그래가지고 세 가지 형태의 반이 진행될 텐데, 아이고. 그럼 이제 어머니들이 이제 궁금하신 건 이거죠. 우리 아이가 어떤 반에 들어가야지 되는지가 궁금하시기 때문에 제가 자, 제 나름대로 좀 기준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기준은요, 성적입니다. 그래서 내신 성적이, 통합과학 내신 성적이 1등급이 나오는 학생도 있을 거고요. 2등급이 나오는 학생도 있을 거고요. 때론 3등급이 나오는 학생도 있을 겁니다. 자, 이 등급에 맞춰가지고 반을 좀 설정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선행 여부입니다. 자, 통합과학 2를 선행이 된 학생도 있을 거고, 때론 물리학, 화학이 선행이 된 학생도 있을 겁니다. 자, 기말고사 끝난 다음에 나온 성적이 1등급이고, 자, 그 다음에 선행이 돼 있는 학생이고, 선행이 돼 있지 않은 학생. 다시 2등급이면서 선행이 돼 있고, 선행이 안 돼 있는 학생. 자, 3등급은 제가 잠시 생략하겠습니다. 자, 3등급 나왔다는 얘기는요. 그렇죠. 최소한 저희 학원 다니면서 3등급 나오는 학생은 없습니다. 3등급은요, 공부만 하면 됩니다. 그냥 공부만 하면 2등급까지는 무조건 나옵니다. 3등급 나왔다고 하면요, 이것저것 아이 변명 듣지 마시고요. 그냥 저희 학원 아니래도 좋으니까 빡세게 공부를 시키는 학원만 보내시면 2등급까지 무난히 나오는 게 저희 근동의 통합과학 실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3등급 생략하고, 자, 1등급, 2등급 중에서 선행이 됐냐 안 됐냐 유무에 따라서 반을 어떻게 듣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제가 제 나름대로 그냥 제가 생각하는 바를 좀 전달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자, 1등급 받았고요. 선행이 되는 학생이면요.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등급이면서 선행이 돼 있는 학생이면은요. 선택의 여지 없이 당연히 어머니도 알아서 잘 선택하실 겁니다. 자, 고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 하는 물리학, 화학 정규반을 들을 것 같습니다. 반드시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유와 근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의대 간 친구들만큼 공부하면 의대 가고 서울대 간 친구들만큼 공부하면 네가 반드시 너 원하는 의대, 서울대 합격할 수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제 경험상 비춰봤을 때요. 서울대나 의대 가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요. 자, 무조건 선행이 출발됩니다. 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선행이 돼야지만 무조건 어떻게 되죠? 그렇죠. 2학년 때
확실하게 압도적으로 1등급 확보가 쉬우니까. 자, 선행의 목적은 이겁니다. 지금 내가 어느 정도 통합과학이 준비가 잘 돼 있다 싶으면요. 이거 선행해 놔야지 그때 가서 훨씬 수월하다는 거 다 아실 거고, 편안한 2학년을 지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지금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1등급 받고 선행돼 있으면 여기 지금 요 반을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을 하고요. 자, 1등급을 받았는데 통합과학 2조차 선행이 만약에 돼 있지 않다고 싶으면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통합과학, 그렇죠. 정규반, 내신 성적, 내신 들어야 될 것 같고요. 대신 1등급 받았고 내신 관리 앞으로 잘해야 되니까 저는 여기보다는 개인적으로 물리화학 특강반을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물리화학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친구들 따라잡으려면요. 이거 안 해놓고 출발하기에는 좀 불안합니다. 자, 그래서 최소한의 물리화학 방학 특강 4회 4시간짜리 수업은 반드시 좀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아이들이 물리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화학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방향은 제가 반드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2등급을 받은 학생인데요. 저한테 제일 고민거리는 이겁니다. 선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통합과학 2등급이 나왔습니다. 때로는 물리학, 화학까지 선행했는데 통합과학 2등급이 나왔습니다. 아이는 이렇게 얘기하겠죠. 내가 실수했다고. 실수해서 내가 한 문제 차이로, 때로는 두 문제 차이로 2등급 받은 거지. 나 그런 실력은 아니라고. 자, 그 아이 말이 다 전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결과치에 대해서는 아이가 좀 인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학 입시는요, 이 숫자로 가는 겁니다. 1, 2. 아이의 등급이 숫자로 나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대학에 있는 분들은 아이가 어떻게 공부했는지 모릅니다. 숫자로만 아이를 평가하니까 아이한테 좀 겸손하게 그냥 여기서부터 듣고 확실하게 챙겨서 갔으면 좋겠다는 취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불안하면 요거까지 하는 건 개인적으로 찬성하긴 합니다. 이해 가시죠? 2등급 받고 선행돼 있다고 해서 깝쳤다가 만약에 2학기 때 작살나면 진짜 피눈물 납니다. 선행했다는 거에 허무함 느껴지고요. 아이가 오히려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더 불안해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아이 상황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따져본다고 하시면 선행 제대로 안 됐다 싶으면요. 겸손하게 공부하는 태도를 좀 아이가 갖췄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케이스. 자, 네 번째 케이스군요. 2등급 받고 선행이 안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요. 저는 본인 앞에 주어진 거 요거 똑 떨어지게 열심히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통합과학 정규반 요거 딱 하나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보통 이렇게 선행이 너무 안 돼 있는 학생 같은 경우는 과학만 선행이 안 돼 있는 게 아니라 수학도 선행이 안 돼 있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럼 방학 때 해야 될 게 되게 많거든요. 되게 많습니다. 수학 선행도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 저도 인정합니다. 괜히 정리하지 못할 정도로 펼쳐놓지 말고 확실하게 자기가 잡을 수 있는 것부터 순서상 잡아가는 게 아이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자, 2등급 받아놓고 만약에 선행이 안 돼 있는 학생이라고 치면은요. 전 개인적으로 그냥 통합과학 이 정규반만 들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정리 잘 되시겠죠? 자, 서울대, 의대 목표로 하면 선택의 여지 없다. 그냥 이거 들어라. 정규반. 내가 서울대, 연대, 고대. 자, 서울대, 연대, 고대, 의대, 치대. 그래도 갈 거야. 어떻게든 따라잡을 거야 하면 여기까지는 무조건 들어주는 게 전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2등급 받았을 때 이 학생들이 가장 고민거리가 많을 텐데 자, 급하게 갈 필요 없다. 조금만 겸손하게 좀 출발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통합과학 이거 듣고 지금 예를 들어서 물리학 특강 정도, 화학 특강 정도만 겨울방학 해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행 안 돼 있으면 잡을 수 있는 거 먼저 잡아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순리에 맞다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 이루어진 반 형태가 3개가 있는데 이 3개의 반 형태 중에서 적합한 걸 어머니 찾으셔가지고 빨리 와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수강 대상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수강 대상 이렇게 써놨습니다. 최상위권 대학 합격을 목표로 한 고등학교 1학년 학생. 최상위권 대학을 목표로 한 1학년 학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너무 두리뭉실한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좀 구체적인 예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어떤 아이가 어떤 수준이라고 하는 게 형성되는 학생들을 좀 가르치고 싶습니다. 제가 말하는 수준에 대한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뭐 수학 과목이든 과학 과목이든 20점, 30점 바닥을 겨다니는 학생이 있습니다. 이 학생이 이런 얘기 하겠죠. 내가 공부만 하면 성적 올라. 맞는 얘기입니다. 올라갈 겁니다. 자, 50점 받는 학생이 공부만 하면 성적 올라. 맞는 얘기입니다. 70점 받는 학생이 공부만 하면 성적 올라.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자, 공부만 하면 성적 오른다는 학생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공부 안 하면 성적이 떨어진다는 얘기고요. 좀 극단적 비유입니다. 그럼 공부를 못하는 학생일수록 성적 올리기가 쉬운 거고요. 자, 공부를 요거보다 좀 잘하는 학생들은 성적 올리기가 그렇죠. 더 어려운데 제가 말하는 어떤 수준이라고 하는 건 이런 겁니다. 공부를 정말 더 잘하는 학생들은요. 이런 대화를 합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해도 성적이 정말 오르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들보다 현재 진행형으로 더 많은 공부를 해나가고 있죠. 모의고사가 됐든 내신이 됐든. 이해 가시죠? 공부하면 성적 오른다는 이런 안일한 마음보다는 내가 뼈 빠지게 노력해도 성적이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때려 죽여도 싫은 건 요 밑으로 떨어지는 게 싫은 아이들. 성적이 어느 성적 이상으로는 절대 어느 성적 이하로 떨어지는 걸 용납 못하는 학생들. 전 이런 학생들이 최상위권 대학 합격을 목표로 하는 학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 입시 아주 간단합니다. 원서만 쓰면 대학에 합격합니다. 근데 본인이 가고 싶은 대학이 정해져 있고 거기에 걸맞는 노력을 하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이 목표한 대학이 여기라면 여기를 반드시 보내는 게 저의 또한 저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끊임없이 쉬지 않고 열심히 부단히 공부만 하는 학생들이 학원에 많았으면 좋겠는데 그럼 이런 고민도 생기시겠네요. 우리 아이가 이 정도 수준인데 그럼 선생님은 이렇게 만드실 수 있나요? 예, 이게 제 주특기입니다. 저는 아이들 성적 끌어올릴 거고요. 이 밑으로 떨어지는 건 한 번 올라간 학생들은요. 이 밑으로 떨어지는 성적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걸맞는 노력을 계속 해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름방학 시점이 중요한 거죠. 이걸 만들기 위해선 시간이 확보가 돼야 되니까 저에게 소중한 여름방학의 시간을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더 좋겠죠. 자, 수강 대상 최상위권 합격을 목표로 하는 학생이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아이가 최소한의 목표 대학을 설정하고 거기에 걸맞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는 학생이 좀 저희 학원에 좀 와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자, 강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최상위권 대학을 아이들을 보낼지에 대해서 어떻게 수업을 해서 보낼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저의 수업의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지금 이 영상을 찍으면서 제가 어떻게 수업하는지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가 뭐 근거가 될 수 있는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수업의 특징에 대해서. 자, 평촌 지역에서 저는요, 의대, 치대, 서울대, 연대, 고대 최대 합격생을 배출한 강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학학원에서는 저희 학원의 실적이 최고로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거를 말하라고요? 근거라고 치면요, 제가 2002년부터 평촌에서 수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학원이 이 지역에서 한 4년 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있었으니까 가능성이 높겠고, 두 번째,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아직 망하지 않았으니까 많은 학부모님들이 보내주신 근거는 대학을 잘 보냈으니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의대, 치대 입시를 물어보셔도 좋고 서울대, 연대, 고대 어떻게 가는 방식을 물어보셔도 좋고 뭐 어떤 학습 방법, 아니면 입시 제도를 물어보셔도 제가 여기에 대해서 다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무조건. 이렇게 보낼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전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고난이도 문제 해결 능력 향상.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저희 학원의 테마가 하나 있습니다. 저는 때로는 이렇게 소문이 났더라고요. 어렵게 수업한다고. 저는 어렵게 수업하는 게 아니라 어려운 문제를 많이 다룹니다. 어려운 문제는 쉽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어려운 걸 아이들이 어떻게든 이겨내게 만드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어려운 문제를 이겨만 내면 여기에서 자신감이 붙는 거고요. 여기에서 무너지지 않는 어떤 성적의 수준이 형성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잘하는 거 이겁니다. 어마무시하게 어려운 문제를 저는 아이들한테 쉽게 푸는 방식들을 제가 제공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확인을 하냐면요. 저는 예를 들어서 기출문제 위주로 수업을 하는데 기출문제 위에 QR코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QR코드가 들어가 있는 기출문제를 아이들한테 제공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QR코드에 있는 그걸 찍어서 제 수업과 아이들이 비교를 합니다. 전 비교당하는 걸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자, 그렇게 애니멀스럽게 풀지 말고 스마트한 방법이 많이 있단다. 넌 제대로 공부하고 있다는 확신을 줍니다, 아이들한테. 이거 보여드릴 수도 없고 진짜 아트하게 제가 아이들한테 설명해서 아트한 이 풀이를 아이들이 이해했을 때 그렇죠. 자신감이라고 하는 건 경험을 통해서 생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간 어려운 거는 겁나게 잘한다, 최소한. 쉬운 거는 사실 좀 그런 것도 없잖아 있긴 있는데 쉬운 건 아이가 스스로 좀 알아서 좀 해줬으면 좋겠고 학원을 다니는 목적은요. 어려운 걸 해결하기 위해서 다니는 게 전 맞다고 생각해서 하여간 어려운 거 기깔나게 잘 가르친다를 강조하고 싶고 정말 애들을 대학을 잘 보냈다는 걸 한번 강조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원의 두 번째 강의 특징은 이거네요. 강사는 최연성이라는 사람이 수업을 거의 다 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자, 제가 수업을 다 합니다. 1학년 때 통합과학을 하지만요. 2학년 때 배워야 될 내용들, 물리학, 화학도 필요하면 통합과학 수업하면서도 제가 전달을 할 거고요. 아이들이 잘 알아먹으면요. 통합과학 이상의 수준의 공부를 좀 시키고 싶고 그 다음에 자 2학년 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물리학, 화학을 하면서도 예정교과에 물리2, 화학2 과목도 제가 내려서 수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어려운 걸 잘하게 되면요. 어려운 걸 잘하게 되면 쉬운 건 그냥 보입니다. 제 표현은 이렇게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애들한테. 자 네가 물리학, 화학을 잘하면 그렇죠. 발가락에 펜 꽂고 풀어도 통합과학은 끝난다. 자, 물리2, 화학2를 네가 능수능란하게 다룰 수 있으면 똑같은 얘기. 발가락에 펜 꽂고도 그렇죠. 물리학, 화학 실수라는 거 존재하지 않게 아주 쉽고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를 강조합니다. 자, 3학년이 되면 그렇죠. 아이들이 이제 내신 3학년 이렇게 1학기까지 끝날 거고 그다음 통합과학 수업을 준비할 텐데 제가 고3을 이 지역에서 24년 동안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수업 잘한다는 얘기 말고 1학년, 2학년, 3학년 시점에서 아이가 절대로 무너지면 안 되는 시점에서 무너지지 않게 만들 겁니다. 성적이 나와야지 반드시 아이가 원하는 대학에 어느 포인트에서 간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서 아이들이 잘 무너지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게 아이를 제가 진학 지도도 할 겁니다. 제가 유튜브도 찍어요. 유튜브 찍는데 구독자가 5,000명 정도밖에 안 되지만 저 입시를 알고 말씀드리고 입시를 알고 아이들을 수업하는 강사지 그냥 채워라 내어라 열심히만 하면 잘한다. 이렇게 무책임한 얘기를 하는 선생은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품격이라고 하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3번 자 강남 3구 기출문제 제공 자 이 평촌 지역 기출문제도 저희는 다 다룹니다. 그런데 저는 강남 3구 기출문제를 통합과학도 풀리고요. 물리학, 화학도 풀립니다. 자, 강남 3구에 있는 휴문고등학교, 단대부고, 숙명여고 문제 제가 9에다가 풀립니다. 자, 그걸 풀면 아이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문제가 너무 더럽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너무너무 더럽습니다. 근데 이 더러운 문제를 풀다가요. 저희 근동이 사실 이 정도 수준의 문제를 고등학교 출제하진 않는데 저희 근동의 문제는 그럼 또 발가락에 펜 꽂고 풀 수 있을 정도로 겁나게 쉬워집니다. 원칙을 잘 잡으십시오. 어려운 걸 잘 푸는 애들은 쉬운 문제 절대 실수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 수준을 1차적으로 좀 많이 높여주고 싶고 이렇게 공부를 시켜야지 특히 통합과학 같은 경우는 차후에 아이들이 수능 볼 거 아닙니까? 수능도 잘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평촌에서 강남 3구 기출문제 푸는 학원 아마 저희 학원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거 잘 버텨낸 아이들은 무조건 성적이 잘 나왔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 수업의 특징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올해 있었던 거네요. 두 번째 어려운 거 많이 푸는데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거 제가 다 풉니다. 능력을 갖춘 강사라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이는 경쟁이 필요합니다. 경쟁. 학교 내에서 경쟁도 필요하지만 전국 단위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하는 모습도 좀 비춰주는 것들이 전 아이들 공부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크게 강의 특징 3가지 정도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수업 시간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업 시간표. 자, 수업 시간표는요. 아까 전 말씀드렸듯이 통합과학 2 최현성. 자, 토요일 날 4시, 6시, 그다음 일요일 날 4시, 6시 수업하는 반에 있습니다. 주 1회 2시간 수업이고요.
자, 자체 교재고 완자는 숙제용으로 쓸 거고요. 교재 위주로 제가 수업을 할 겁니다. 근데 완자보다는 교재 내용이 상당히 어려운 걸 많이 할 거고, 예전에 자, 이 통합과학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물화지생을 짝에서 집어넣는 게 통합과학입니다. 근데 이제 자체 교재라고 했을 때는요, 제가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에서 원투 해당되는 과목에 원투 해당되는 과목에 좀 어느 정도 아이들이 통합과학을 배우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제가 교재 안에 수록을 했고요. 그다음 수능 특강 문제 같은 경우도 제가 좀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완자보다는 높은 수준의 수업을 하고 또 똑같은 얘기. 이 자체 교재를 해결을 잘하면 완자에 있는 숙제는 그냥 발가락에 펜 꽂고도 다 풀릴 수 있는 상태를 반드시 만들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겸손하게 내신 확보해야 될 학생들은 이 수업을 좀 들어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어차피 상위권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요, 선행은 필수입니다. 그래서 이 방학 동안에 제가 특강반 주일에 4시간 수업을 할 건데, 화요일 날 2시부터 6시, 7월 21일 날 개강하고, 수요일 날 2시부터 6시, 7월 22일 날 개강하는 물리학 화학 수업을 아이들이 좀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거 잘 들어놓으면요, 겨울방학 때 2학년 올라가서 진짜 공부하기 수월합니다. 선행은요, 지금은 힘들겠지만 차후에 편해지기 위해선 이것도 무조건 해야 되는 필수 사항인 거지, 이거 나중에 하면 되겠지, 이렇게 막연하게 가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고생할 때 좀 고생을 좀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2학년 올라가서 무지 편해지는 상황이 생긴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작년에는요, 제가 연속반이 없었고 특강반만 했었는데, 특강반 했던 친구들 중에서 양명고에서 손 넘어 친구가 있는데 하고 있습니다. 다시 작년에 특강 들었던 학생 중에서 배경고에서 김모모 학생 지금 2학년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요 들은 학생들 중에서 다시 성모고에서 모모모 학생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정말 전교권으로 들어가고 싶으면요, 선택이 아니라 무조건 필수가 된다는 사실을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다는 진심 어린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자, 근데 올해 새롭게 제가 출발하는 건요, 제가 지금 이제 물리학, 화학 지금 정규반 주일에 2시간 이 반을 만들었던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자, 2학년 1학기 때 아이들이 보통 물리랑 화학이랑 생물을 다 선택합니다. 자, 할 게 너무 많더라고요. 예전에 선배들은 이걸 1년 동안 배웠던 거를 한 학기에 해결하다 보니까 이거 미쳐버리겠더라고요. 할 게 너무 많더라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전교권이라고 치면 준비를 시키자. 그럼 2학년 1학기 편안하게 가고 2학년 2학기 편안하게 갈 수 있다는 확신이 들어서 지금 이 반을 제가 개설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반의 형태가 이렇습니다. 자, 토요일 날 같은 경우는요, 12시부터 2시까지 물리를 듣고요, 2시부터 4시까지 화학을 듣게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와서 한 번에 다 들어라, 이 취지입니다. 그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머니 혹시 계시더라고요. 아이가 4시간을 수업을 어떻게 듣냐고요? 힘들지 않냐고요? 아니, 이건 공부한다는 학생 기준으로 힘든 거 아닙니다. 이 정도는 무조건 아이들이 해결해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수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붙여버렸습니다. 자, 금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붙여버렸습니다. 요 정도 시간은 아이가 첫 번째 극복할 수 있는 역량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자, 두 번째는 제가 이렇게 붙인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하나 있습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기간 중에는 통과 시험을 대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좀 한다고 하는 친구들도 안 하면 불안하니까. 그럼 시간을 지금 붙여놓으면요, 이 4시간이라는 시간 안에서 제가 내신 대비가 시험 보기 보통 한 달 전에 출발하더라도 넉넉하게 준비시킬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확보가 되기 때문에, 자, 가급적이면 연속해서 정규반을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열심히 설명드리는데 좀 전달이 부족하다고 싶으시면요, 학원에 문의해 주세요. 그럼 천천히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 나름대로는 계획을 가지고 아이들 정말 공부 잘 시켜서 아이들 원하는 대학에 반드시 보내고 싶은 게 제 마음입니다. 자, 다시 한번 똑같은 얘기 반복일 수도 있는데, 통합과 1, 2를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웁니다.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가 되면요, 고등학교 2학년 1학기에 자,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을 배웁니다. 할 게 너무 많습니다.
예전에 선배들은 이거 몇 년 동안 배운 거라고요? 1년 동안 배운 겁니다. 자, 이거를 이제 한 학기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 자, 2학기가 돼버리면, 자, 역학과 에너지, 물질과 에너지, 화학 반응의 세계. 이건 부분고만 들어갑니다. 자, 세포와 물질 대사. 예전에 2과목에 해당됐던 내용들을 이제 아이들이 2학년 2학기 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 과학 때문에 사람 미쳐버린 일이 고등학교 2학년 때 발생할 겁니다. 자, 그러니까 1학년 때 제발 좀 미리 좀 준비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머님 아이들한테 만약에 지금부터 이렇게 하자고 하면 아이들이 이런 얘기 하겠죠. 힘들어 죽겠는데 할 거 많은데 이거 어느 세월에 하냐고. 자,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얘들아, 너 고등학교 1학년 때 한가하지 않았니? 그럼 2학년 애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학년 때 한가했다고요. 사실 한가했는데 바쁜 척 했던 거라고요. 그때 시간을 잘 보냈으면 지금 이렇게 힘들진 않을 거라고 얘기한 학생도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선행의 목적은 이겁니다. 아이 딴에 힘들다는 건 저도 인정하는데 그 다음에 힘듦은 그 다음에 할 일은 더 많은 것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미리 시켜놓으면 수월해질 것이고 편안해질 것이고 확실하게 성적도 보장될 거고 자, 뭐 제가 불안감 조성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뭐 순리는 어차피 이렇게 많이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 없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준비를 좀 철저히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자, 수업 진행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지금 제가 이 영상을 찍는 형태가 수업 방식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렇게 PPT로 제가 빔으로 쏘면서 자, 분필로 이렇게 칠판에다 판서하는 식의 저는 수업을 합니다. 궁금하시면 저희 학원 한번 오시면 되는데 참고적으로 평촌에서 칠판 크기는 제일 큰 학원이 저희 학원입니다. 자, 빔을 쏘는데요. 빔 크기도 제일 큰 학원이 저희 학원입니다. 자, 빔으로 안 쏘면 어느 세월에 이제 진도 나갈 시간이 너무 빡빡합니다. 그래서 빔 쏴가면서 평촌에서 가장 큰 칠판에서 아이들과 호흡 같이 하면서 아이들한테 물으면서 애들이 대답하면서 제가 진행하는 수업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강의 동영상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전 제공하지 않습니다. 자, 제공하지 않는 이유는 첫 번째, 제공하지 않는 이유는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결석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아니 정해진 일을 정해진 시간에 무조건 해야 되는 게 전 고등학교 학생이라고 생각하고 최소한 제가 저를 거쳐간 상위권 학생 같은 경우는 결석하는 거를 전 본 적이 없습니다. 저 아파서 못 올 수 있냐? 애들은 상위권이라는 학생들은 아프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설사 아프더라도 오더라고요. 죽을 그 정도 아니면 와서 그 시간에 해야 될 일을 그 시간에 끝내려고 하는 게 상위권의 마인드고 상위권의 자세지 그게 안 만들어지면 어차피 상위권은 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대신 피치 못할 일이 생긴다고 치면요. 그렇죠. 다른 수업도 있으니까 미리미리 조정하는 형태로 제가 조정을 할 겁니다. 결석한 수업의 수강료는 저희 자동으로 이월되고 이 얘기는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저는 보충 수업하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 해야 될 일을 미루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는 자, 보충하지 않으려고 최대한 노력을 할 거고 아이들이 주어진 해야 될 일은 한 주도 미루지 말고 제대로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이렇게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시 너무 세게 나간 것 같아서 자, 필요하면 보충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결정이 되셨으면 이제 저희 학원에 오셔가지고 이제 수강 신청서를 작성하신 다음에 자, 반을 선택하시고 수강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자, 때론 수강 예약 전화로 하셔도 상관없고요. 대신 수강료 납부하셔야지 저희는 등록의 형태가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 학원에 정원이 있기 때문에 정규반 같은 경우는 12명이 정원입니다. 그래서 12명 차면은 무조건 마감되니까요. 빨리빨리 등록해 주셨으면 좋겠고 정규반, 그 다음 특강반 같은 경우는 18명이 정원인데 자, 정원이 차면 바로 마감하는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드릴 말씀 좀 약간 지쳐가지고 좀 힘든데 그래도 어머님도 이 영상 들으시냐 고생 많이 하셨고 자, 약속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약속 드리고 싶은 얘기는 처음에 시작했던 얘기랑 똑같습니다. 잘하는 아이면 끝까지 잘하게 만들고 싶고 설사 부족한 학생이라고 치더라도 앞으로 5학기 남았습니다. 이 5학기 동안 과학에 대해서만큼은 아이가 원하는 성적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겁니다.
저는 제가 가르치는 학생이 공부를 못하면 그 꼴은 못 봅니다. 자, 저는 제가 가르치는 학생이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하면 전 그 꼴을 못 보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모습 아이들한테 보여줄 거고 아이도 반드시 저를 잘 따라서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거라고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